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 그 끝에서 한 방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가게는 동네 슈퍼마켓이었는데 요즘 같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 졸업시켰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다독여주며 당신만 있으면 우리 뭐든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10년 전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죠. 저는 혼자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 손님이 뜸한 날에는 계산대 뒤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 나이에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는 아내와 함께 시작한 유일한 흔적이었고 그걸 지키는 게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시골 땅이 대세입니다. 정부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들이 많아요. 지금 투자하시면 몇 년 안으로 몇 배는 오를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가게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은 몇 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걸로 뭔가 큰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저를 말렸을 겁니다. 당신,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없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매끄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핫한 지역이 있어요. 정부에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땅값이 지금은 평당 100만 원도 안 되지만 몇 년 뒤면 500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말에 점점 끌렸습니다. 그는 사진과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푸른 산과 강이 흐르는 그림 같은 땅, 그리고 정부의 개발 계획이 담긴 문서까지.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사장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 없는 저에게 몇 배라는 말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 땅, 그리고 그 땅이 가져다 줄 미래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게로 찾아온 그 남자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거 맞죠? 저 같은 사람은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사장님께 이런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저도 이익을 봐야 하니까요. 이건 절대 망할 일이 없는 투자입니다. 그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 총 2천만 원을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제 사장님도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그 땅을 상상했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 아래 내 이름으로 된 땅. 그 땅이 오르면 아들에게도 좋은 집을 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고 그의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강원도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그냥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워낙 많아서요. 범인을 잡는다 해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겁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가게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금,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가게마저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의 따뜻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투자 잘못해서 좀 힘들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봤어요.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일어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끔 반찬을 싸와서 저에게 건네주기도 했죠. 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죠. 이거 드세요. 그녀의 작은 배려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대형마트 때문에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가게로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랑 같이 작은 사업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열어보는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투자로 모든 걸 잃은 터라 또다시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제가 요리하고 사장님은 가게 운영 잘하시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순간 저는 다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이미 한번 모든 걸 잃어본 저에게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끔찍했죠. 그래도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자신이 있었고 저는 가게 운영 경험이 있으니 서로의 장점을 살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고 그녀도 혼자 딸을 키우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진 거 다 털어서 시작합시다. 적은 돈이라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통장의 돈 3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저축 2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총 500만 원을 모아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는 동네 외곽,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벽과 오래된 간판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그곳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저는 가게 청소와 간단한 수리를 맡았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제가 망치질을 하다 손가락을 찢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는 귀여운 실수예요. 우리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웃음은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식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식 밥집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소박한 집밥 메뉴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업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나? 냄새가 좋아서 들어와 봤어.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업 후 일주일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대형마트의 반찬 코너나 저렴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더 선호했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또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에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 믿고 해봅시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든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우리 맛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열정에 저도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2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경로당에서 단체로 오신 어르신들이 여기 밥이 정갈하고 맛있다며 입소문을 내주셨죠. 한 달쯤 지나니 하루에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손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그래도 그녀는 늘 밝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손님들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나지 않아요?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가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새벽 6시에 나와서 재료를 준비하던 그녀가 9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자 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장님,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셨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건 저와 함께 식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겁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더 힘낼게요. 당신은 좀 쉬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그녀가 알려준 레시피를 따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손님들은 오늘 맛이 좀 다르네라며 웃었지만 다행히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그녀가 없는 가게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 가게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 저는 가게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을 초대해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대접했죠. 사장님, 이거 내가 만든 것보다 낫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 동네가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월세 안 올리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겁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겨우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내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소문을 내서 손님을 더 끌어모으자고 제안했고, 저는 SNS를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배운 적이 있는 인스타그램을 떠올린 거였죠. 우리는 서툴게나마 가게 계정을 만들고 매일 메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밥 같은 맛, 어르신들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사진을 올렸죠. 놀랍게도 동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밥 같은 곳 발견, 이라는 댓글이 달리더니
주말에는 젊은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늘어도 수익은 재료비와 인건비로 빠져나갔고 2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때요? 월세 저렴한 곳으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까지 해낸 거 보면 알잖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네 외곽, 재개발 소문이 없는 조용한 골목에서 새 가게를 찾았습니다. 월세는 70만 원으로 이전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건물은 더 낡았고 손님도 적을 것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녀와 저는 밤늦게까지 새 가게를 꾸몄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간판도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간판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 더 의미 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가게를 오픈한 첫날 우리는 또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 가게에서 단골이었던 어르신들 몇 분이 새 가게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로 왔다는 소문 듣고 왔어. 밥맛은 똑같지? 그 말에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새 위치는 동네 중심에서 멀었고 젊은 손님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손님이 없으면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이랬잖아요. 믿고 해봅시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김밥과 떡볶이를 추가했죠.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가 어르신 모임에 우리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할인도 드릴게요. 그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김밥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젊은 엄마들과 학생들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도 약간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게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죠?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소식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딸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돈이 급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축했던 돈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딸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제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그 말에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늘 반갑지만 어딘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제 아들도 명절에나 겨우 전화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했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새 가게가 있는 골목까지 포함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진짜일까요? 또 속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불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우리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또 당할 순 없죠.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관련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는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모았고 시청에 직접 전화해 개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정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있는 골목도 포함된 지역이었죠.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면 우리는 또다시 가게를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또 옮겨야 한다면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봐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 가게를 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재개발 보상 절차를 상의했고 가게를 이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보상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우리는 그 돈으로 근처 시골 마을에 작은 가게를 얻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식당뿐 아니라 작은 카페를 겸한 공간으로 꾸미자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으로요. 우리 같이 예쁘게 꾸며봐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새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저는 간단한 디저트 메뉴를 익혔습니다. 새 가게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와 우리의 따뜻한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도시에서 놀러온 젊은이들이 카페를 찾아왔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입소문을 내줬습니다. 가게는 점점 안정되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도 제법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제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행복해. 아들은 잠시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좀 도울게요. 가게 홍보할 방법 알아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언젠가 작은 펜션도 운영해보면 어때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속이고 상처 주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손 내밀어 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세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